누구나 부러워하는 중견 IT 기업 에이넥스의 대표이사 강현석. 50대 중반의 그는 비즈니스 감각과 겸손한 태도, 명석한 두뇌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현석의 시작은 반지하 골방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중학교 시절 현석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야 했죠. 14살 소년 현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방과 후엔 배달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신문을 돌리던 현석의 손은 언제나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현석은 이미 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학교에서 졸음과 싸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는 현석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현석아, 힘들지? 어머니가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언제나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현석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귀한 자식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현석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새벽 배송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IT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현석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현석은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에이넥스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현석은 여전히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청소부 아주머니께도 정중히 인사하고 신입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사장님, 너무 격의 없이 지내시는 것 아닌가요? 임원들이 가끔 말했지만 현석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소중합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 현석은 서재에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도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죠. 현석은 일부러 도윤을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발로 뛰어 취업한 곳에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한 중견기업의 영업팀에서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던 도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현석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거든요. 도윤아, 무슨 일 있었니? 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팀장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석은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알고 보니 도윤이 오늘 사소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자료를 정리하다가 페이지 순서를 잘못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금방 고칠 수 있는 작은 실수였지만 직속 상사인 영업팀장 이태훈이 사무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도윤을 혼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못하냐? 대체 내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것뿐이냐?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현석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현석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모욕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신입사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현석의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 밤 현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당한 모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윤이 다니는 회사는 현석의 애인 X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중요한 거래처였거든요. 현석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현석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텍스타일 테크놀로지 사장님께 연락 드려보세요. 도윤이 다니는 회사의 정식 명칭이었죠.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현석이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부사장이나 영업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니까요. 네, 사장님. 어떤 용건으로 연락을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현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현석의 사무실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텍스타일 테크놀로지의 박준호 사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현석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접 연락해 주시네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넥스와의 거래는 그들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었거든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현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오늘 연락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와 귀사의 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준호는 즉시 긴장했어요. 혹시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을 이대로 유지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에이넥스와의 계약이 끊어지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현석의 말을 듣고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이넥스의 현석 사장은 업계에서 원칙이 확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간절히 말했어요. 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일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모욕하는 것은 회사의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였으니까요. 박 사장님, 저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준호는 급히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사장, 영업이사, 그리고 각 팀장들이 모였어요. 박준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에이넥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의 직원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에이넥스와의 계약은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조사를 지시했어요. 최근에 신입사원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든 부서를 점검해 보세요. 조사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영업팀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팀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신입사원이 바로 에이넥스 현석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현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이태훈 팀장을 당장 불러오세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영업팀장 이태훈이 사장실로 들어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이태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 최근에 신입사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 그게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강도윤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다음 날 박준호는 부사장과 영업이사를 데리고 에이넥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석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현석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며칠이 지난 후 도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불편해했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현석은 아들에게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업팀장 이태훈이 도윤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이태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한 후 이태훈은 갑자기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팀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태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신 줄 몰랐어요.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제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신데. 이태훈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넥스 강현석 회장님이 아버님이시잖아요. 저희 회사 최대 거래처의. 그제야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하셨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연락하셔서 계약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준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부사장과 몇 명의 임원들도 따라왔어요. 박준호는 도윤을 보자마자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사장입니다.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태훈 팀장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태훈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도윤이 이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하지만 이태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현석의 전화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퇴근하면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현석은 서재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둘은 마주 앉았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현석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이어서 한 것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왜요? 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야. 아버지가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현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 그때 상사들 중에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들도 계셨지. 도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하는 거야. 그것은 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는 문제지. 현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회장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다음 날 오전 현석은 다시 한번 텍스타일 테크놀로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과 이태훈 팀장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현석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현석 회장님, 오늘 직접 오셨네요. 현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정확히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팀장님,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아시나요? 이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윤 씨를, 회장님, 아드님을 함부로 대해서요.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팀장님이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해서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만약 도윤이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이태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신입사원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잘못된 일이에요.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어도 저는 그 전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현석의 말을 들은 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태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는 즉시 회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에서는 앞으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도 새롭게 만들겠어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텍스타일 테크놀로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태호는 회사 내부 징계를 받았고 모든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도윤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동료들도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회장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도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현석은 전화 너머로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이태훈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도윤을 포함한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회사 전체에서는 존중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박준호 사장은 매주 전 직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도윤은 이제 회사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회장님 아들이 아닌 동료 도윤으로 대했어요.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성과를 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석이 원했던 모습이었죠. 몇 주 후 도윤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태훈 팀장이 먼저 축하해 주었어요. 도윤 씨,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이제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현석은 박준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현석은 호기심을 가지고 만남에 응했어요. 박준호는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현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박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현석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중단되었던 계약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드린 후에요. 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사장님, 사실 저도 계약을 완전히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석이 말했어요. 다만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그 변화를 확인했으니 계약을 재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계약 재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현석은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거래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팀장님과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야.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현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몇 개월 후 이태호는 현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그때 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석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현석은 여전히 반지하 골방에서 신문을 돌리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그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모든 아이는 귀한 자식이다. 이 믿음은 그가 사업을 하는 이유이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은 아들 도윤에게도 전해졌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